양성평등입니다. 성평등 아니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4세대를 걱정하는 시민들 모임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국립국어원 앞에 나왔는데요. 벌써 오늘이 10월 27일입니다. 5월 20일 날 여기에 저희가 첫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5개월이 넘도록 이 국립국어원이라는 국가기관 앞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집회와 1인 시위를 계속하는 이유를 이제 아마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립국어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에 대한 표준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감조차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국어원이 어느 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아리까리한 단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지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로 미리 이러한 것을 예견을 하고 이미 이것을 통과된 나라들에 대한 사례를 이미 살펴본 선각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성별에 대한 정의예요. 성별에 대한 정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남자 혹은 여자 이 두 가지의 성별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알려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고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참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우리 헌법에 양성평등, 즉 남녀평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람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다는 선언을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굳이 이런 내용이 헌법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이런 말초적인 그런 성적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 남녀평등, 사람의 성별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가 어느 날 슬쩍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꾸고자 물밑 작업을 많이 해왔고 이러한 집요한 노력 끝에 준비가 안 돼 있던 OECD 여러 나라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성평등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그들 국가와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늦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국가들이 이제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나라는 뒤늦게 이 잘못된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평등은 뭐고 양성평등은 뭐냐? 자, 양성평등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 사람의 성별은 남자 혹은 여자. 근데 성평등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양성에서 양이 하나 빠졌는데 성평등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별이 아니에요.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성평등은 뭐냐면 내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나의 타고난 성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성격과 성향상 혹은 여자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그런 사람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정말 100만 번에 하나 정말 일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순 호기심에 그런 마음이 들 뿐인 것을 그들은 그것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면은 나의 성별을 여자로 바꿔주고 불러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평등이에요. 반면에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여자입니다. 누가 봐도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가십시오 어머니, 지나가 괜찮아요.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나는 남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나의 생물학적인 성별과 상관없이 나는 남자로 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을 남자로 불러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평등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즉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건 여자건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성별이 나의 성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별이 이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요. 즉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인 경우, 또는 반면에 나는 성별이 없대. 자기는 성별이 없는 게 자기의 성별 정체성이래.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성별이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모레는 다시 남자로 바뀌는 그 수시로 성별이 바뀌는 것도 그 사람의 성별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평등. 즉 사람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다는 남녀평등,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표준어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느끼는 성별로 나의 성별을 불러줘야 되니까. 내가 타고난 거 성별로 아무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성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자인데 여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자인데 남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념이 되고 집단화가 되면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추진하고 애쓰는 세력들은 이걸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사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착하고 순수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마 자기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겠느냐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다행스럽죠. 이것도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이 쓰레기 같은 이 성평등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너 남자인데 여자 되고 싶으면은 여자라고 선언만 하면 돼. 나머지 이거 다 도와줄게. 네 여자잖아. 남자 하고 싶으면은 남자라고 선언해. 그럼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계속 약간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추깁니다. 계속 부추겨요.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야만 했어. 너는 그것만 없지. 너는 남자가 맞아. 계속해서 부추기고 충동질하고 세뇌합니다. 그 아이들이 고민한 끝에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아주 짜여놓은 각본대로 절차대로 그 친구를 좀 더 전문가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생물학적으로 여자한테 남자인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애가 넘어가죠? 그러면 절차에 들어갑니다. 너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면 안 돼. 성별을 바꿀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아직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 권리는 부모에게 있는데 그 부모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에게 알리지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너의 선택을 존중해. 너의 성별 정체성을 너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넘어가면은 그 친구를 이제 성별 전환하는 프로그램에 등록시켜가지고 절차를 밟아요. 즉,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가 되려면은, 그거는 이제 성기를 떼지 않고, 그냥 선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같이 유력한 방법이 이제, 머리를 기르고요, 가슴 수술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게 돼요. 여성 호르몬, 우리가 흔히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호르몬입니다.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이제, 여성처럼, 피부가, 바뀝니다. 근육이 바뀝니다. 가슴이 발달하게 되고, 골격이, 소리가 그런 식으로. 반면에, 여자인데, 남자로 바뀌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남자 호르몬 주사를 맞추게 되면은, 몸에서 털이 나기 시작하고요. 목소리가 바뀌고 그렇게 돼요. 마지막 남은 절차 이제 여수업료를 썼던 이런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호르몬 주사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되냐? 일단은 불면증이 와요.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제가 아니라 전문가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전환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이런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데 부작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성별 바꿀 수 있는 너의 선택이야, 너의 인권이야, 너의 의견을 존중해. 너는 너대로 살아가는 거야. 너는 너만의 가치가 있어. 계속 좋은 말로 부추깁니다. 이런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아이들이 넘어가서 성별을 바꿨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고통스러운 이 부작용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악합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이런 성별 전환의 과정에 있는 그런 모든 경제적 이익, 그런 카르텔에 한통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래의 목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도 국립국어원이 과연 성평등을 표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국립국어원 이런 얘기를 다 알까? 이런 것들 알까요? 내용들 알까요? 그들이 표준화로 정한 이 하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과 이 자녀들, 청소년들의 미래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저들은 과연 알까요? 아마 지금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애써 외면하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걸 수 있어요. 절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영국은 이미 오래전에 성평등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3개월 전에 영국 대법원에서 아주 반가운 판결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나라가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있잖아요. 영국 대법원에서 사람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이 상식적인 판결이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왜? 그동안 영국은 성평등 국가였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마음대로 트랜스젠더 성별 바꿔도 되고 사회가 부추기고 자녀가 바꾸는 걸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의 권리를 뺏어버리고 이런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첫 번째라는 말이 사람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연방 정부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트랜스젠더들, 게이들, 레즈비언들 다 내보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 있었던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을 다 내보냈어요. 한 12,000명 정도 되는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스포츠들은 남자와 여자만 출전할 수 있도록, 즉 성전환 자들은 출전 불가하도록 선언돼 버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러한 일들이
그가 너무나 아쉬웠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이게 미국도 한때 망가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잘못된 이념과 같은 정책을 이제서야 뒤늦게 가열차게 추진하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표준어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표준어라는 거는 정치 이념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국민의 사과라는 전혀 이념 관계 없습니다. 성평등 아닙니다. 남녀 평등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성별 마음대로 바꿀 숫자가 이 부작용을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떤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작년에 파리올림픽에서 실제 발생했던 일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작년 2024 파리올림픽을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 이 신성한 스포츠의 총합, 이 올림픽에 성별 전환자를 출전 가능하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스포츠는 같은 종목 안에 남자부, 여자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같은 체급이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골격과 근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량과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렇지,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국립국어원이 이걸 폐기하면 저희가 아니, 그럼 관광자하고 얘기해요. 여기 사는 사람이 생각 안 해요? 아니, 언제까지 할 거예요? 민폐에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예, 민폐긴 한데 저희 공식적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광자하고 예, 얘기 안 하고요.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그 집회 자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집회 신고하고 하는 알겠는데요. 겁니다. 예. 알겠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여기 사는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예,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제가 시끄럽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성인들과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성평등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 평등입니다. 작년에 파리올림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자 복싱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타이틀은 여자 복싱 경기 대회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물어볼 것도 없이 여자 2명이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한 명은 여자인데 한 명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해서 여성 호르몬을 일정 기간 맞은 선수. 이 두 사람이 경기를 치는 겁니다. 딱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아 보이죠. 한 명은 진짜 생물학적인 여자, 한 명은 생물학적인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성별 전환을 하고 일정의 여성 호르몬 주장받은 사람.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물어보나만 합니다. 42초 만에 진짜 여자 선수가 경기를 기권해버렸습니다. 펀치를 한 대 맞아보니까 이것은 진짜 여자 펀치가 아닌 거예요. 경기를 계속했다가는 자기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심판이 승패를 선언합니다. 근데 이 여자 선수가 카메라 앞에다가 손을 X자 표시를 합니다. 이 경기는 공정하지 않다는 항의의 표시 차원이죠. 이런 일들이 작년에 파리올림픽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또 어떤 일 있습니까? 캐나다에서요, 여자 배구 대회가 열렸어요. 자, 타이틀이 여자 배구 대회입니다. 배구는 한 팀 6명씩 경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팀이 좀 밀리는 거예요. 그 밀리는 팀이 슬쩍 트랜스젠더 선수를 한 명을 출전시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 팀도 선수를 교체합니다. 예, 트랜스젠더로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서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요, 6명 중에 무려 5명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선수. 진짜 여자 선수들은 벤치에 앉아있고, 타이틀은 여자 배구 대회인데
피지컬한 남자인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꼴이 우습습니까? 근데 그 캐나다는 성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이걸 좋다고 인정합니다. 존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죠. 미국 수영 경기대 전미 수영 대회가 있었습니다. 수영 선수권 대회니까 남자부 여자부 구분되죠. 같은 종목이라도 남자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거기다 다 순위를 다 매기니까 일일이 레버리지가 한 400등 정도 하는 선수 있어요. 400등 정도니까 뭐 일반적으로 기억을 못하죠. 4등 이상 기억합니까 누가? 그러니까 남자 수영 선수로서 약 400위 정도 하는 그저 존재감도 그저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는 갑자기 자기를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꿉니다. 나 이제부터 여자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그러고 난 후 여자 수영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남자로 출전 400점 됐어요. 근데 여자 경기 대회에 출전하자마자 단숨에 1등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신체 골격 근육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여자 선수로서 1등을 해왔던 선수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하였죠.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근육과 골격의 차이는 이게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아는 미국인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 사주이기도 하고 우리 SNS 많이 쓴 X 옛날 트위터죠. 그 사주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죠. 기업가고. 근데 이 일론 머스크한테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아들 2, 딸 3.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통보합니다. 상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해요. 아빠 나 이제부터 여자 할 겁니다. 아직 얘가 미성년 중3인가 고1이었다 그래요. 그 나이인데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이제부터 여자 할 겁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깜짝 놀라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저 이제부터 여자 할 거라고요. 남자가 아니라. 그제서 일론 머스크가 이게 장난이 아닌 깨닫고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주는요 이 통과됐기 때문에 성평등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별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 주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인생의 생사가 달리는 그 중차대의 문제를 어떻게 부모의 동의도 없이 결정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게 캘리포니아주 비롯한 많은 주들과 영국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민주당이 그런 정책을 해왔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 스스로 자기는 평생 민주당원이라고 자부를 했는데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죠. 자기 아들 때문에 민주당을 알아보니 이거 완전 쓰레기인 겁니다. 그 즉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마침 작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 성별을 남자와 여자만 인정하는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을 해서 결국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었죠. 자,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그 후과,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나라가 이러한 똥통에 당연히 빠지는데 그걸 굳이 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평등 아닙니다. 남자 평등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걸어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은 아니다라고 시행한 나라들 있잖아요. 굳이 이건 지금에 와가지고 따라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불순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성질을 떼어내지 않고 성별 전환, 선언만으로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실제로 사례가 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그대로 남자 성질을 들고 여자라고 인정받아가지고 여자들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여자 탈의실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여자 대중단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여성들이 피해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까? 성평등을? 제발 정신 차리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가 주장하고 드는 이 사례들을 직시하시고, 아니면 찾아보시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어마어마한데도 굳이 이것을 하겠다? 이런 보이는 부작용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아직 성장이 다 하지 않는 우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성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은 부작용이 더 큽니다. 2차 성징기에 있는 아이들이 성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은 전문가들 말해요. 성장이 멈춘다 합니다. 성장이 멈추고 2차 성징이 멈춘다 그래요. 그 강제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호르몬 부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춘기라는 그 시기는 우리의 2차 성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정, 나의 자아를 찾는 그런 소중한 기간인데 그것을 억지로 막아놓는 거잖아요. 호르몬 주잖아. 이것은 아이들한테 할 짓이 못 되죠. 이것은 어른들이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찌런 사악한 끔찍한 일을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식이라면 이런 짓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마치 그거 같죠?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님이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들은 외고, 자사고, 특목고, 유학 다 보내고 다른 자식들은 이제 공교육 보내.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절대 이런 짓 안 할 거면서 남의 자식한테 성별 바꾸라고 부추기고 이런 일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되고, 물론 이미 벌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결혼하지 않은 동성 커플에게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합법 혼인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고, 그래야 신혼부부에 대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부지방법원이 판결 내렸어요. 결혼을 하지 않는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한 것 같은 혜택을 주라.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도 혜택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 한 번 통과가 되면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그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하는지 10년마다 하는데 올해 최초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새롭게 발생했는데요. 저희 집에 공문이 날라왔어요. 인구 총조사 한다고 나왔는데 인구 총조사에 보니까 동성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해졌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저들은 이 목적을 가진 거죠. 예. 이 성평등이 통과됐고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성평등 아닙니다. 남녀평등이에요. 남녀평등, 성평등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아프리카에 우간다가 있어요.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에 무세베니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잘 몰랐는데, 거기는
우간다는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해요. 법으로. 아예 법으로 금지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간다 무가세베 대통령이, 좋아. 만약에 동성 커플 당신들이 자녀를 낳으면 내가 벌을 내가 면해주겠다고 합니다. 동성 커플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한 벌을 내린 후에 만약에 당신들이 감옥에서 자녀를 낳으면은 내가 벌을 내가 없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으로도 없어요. 자유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자기들끼리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들 소수, 극히 1%도 안 되는 그들을 위해서 99%의 정상적인 국민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고 손해를 보는 정책을 이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령입니까? 민주주의라면서요.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다수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국민을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지 왜 극히 소수 중에 소수인 그것도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러한 취향을 우리가 존중을 해줘 그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조금씩 이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나가면서 도대체 이게 성평등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이거는요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내 성질을 떼지 않고 여자 탈의실, 화장실 다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사우나탕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이 그래요.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왜 사람이 뭐 그럴 리 없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도 남자, 여자가 구분되는 거 아시죠? 네, 미국의 어떤 교도소의 한 남자 죄수가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로 자기를 여자 교도소로 보내달래요. 바락바락 웃깁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분명히 남자거든. 근데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여자 교도소로 보내줬습니다. 이거 보면 웃겨요. 근데 이 사람이 여자 교도소로 가자마자 남자의 본능이 솟구칩니다. 여자 교도소에서 여자 재소자들을 수차례나 성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당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범죄의 그 악한 심리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또 있습니다. 이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무슨 게 벌어지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군대 이 병역 제도는 징집제도고 특히 남자에게만 징집제도가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만 18세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평등이 돼가지고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군대를 가기 싫은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솔직히 좋아서 간 거 아닙니다. 의무니까 갔다 왔지. 근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니까 이게. 그러면은 어때요? 군대 징집을 회피하려고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꿉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 보이십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뜩이나지 군대 자원도 부족한 판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군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 반드시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성평등이 위험한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또 두 번째 파트 들어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헌법은 참 자연스럽게 남자 평등, 양성 평등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양성 평등, 남녀 평등의 기본 원칙 하에 결혼이 정의됩니다. 즉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근데 이 성평등이 통과가 되잖아요. 제3의 성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가능하냐. 남자와 남자도 가능하지. 그래서 지금 동성 커플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와 여자도 가능하지.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남자와 여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평등이니까. 남자끼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여자끼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한 남자와 두 여자, 혹은 세 여자. 한 여자와 두 남자, 혹은 세 남자. 이 폴리아모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우리도 정식 결혼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성평등이네? 만약에, 여기 어르신들 많이 지나가시는데, 저도 장성한 아들이 있지만, 어느 날 제 아들이 자기 결혼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예비 며느리가 남자라고 하면 제가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말이 이거예요. 저도 딸내미가 있습니다. 딸내미가 커서 어느 날, 자기 결혼할 남자 데리고 왔는데, 그 결혼할 예비 사위가 남자가 아니라면, 여자라면, 그걸 제가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빗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평등이 하나가 통과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라도 또 사람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성평등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제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의, 동물과의 결혼도 가능하도록 이게 열리게 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호주에서 어떤 멋진 청년이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친구들과 지인들과 가족들이 그 청년의 결혼식에 갑니다. 신부가 얼마나 예쁘게 섰는지 보자라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청년이 결혼하고 했던 그 신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청년이 길었던 애완견이었습니다. 즉, 그 청년은 자신의 애완견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냥 장난삼아 혹심삼아 해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심이었어요. 걔에게 면사포를 입히고 걔랑 찐한 키스까지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독일의 멋진 헤어 디자이너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재혼한 건데, 문제는 첫 번째 남편이 자신의 애완견이고 두 번째 남편이 자신의 애완고양이입니다.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동물과의 결혼. 왜? 성평등 아니냐. 나의 성적 취향 이런 건데 이걸 이해해줘야지.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사람도 아니고 동성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냥 사물하고 결혼합니다. 일본의 멋진 유명한 연예인인데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있던 인형이랑 결혼합니다. 리얼돌이라고 하는데 실제 똑같아요. 근데 인형이 인형. 이 인형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평등의 빗장이 하나 열리게 되면은 그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학교에서. 너의 선택을 존중해. 이런 일도 가능하단다. 얘들아, 결혼은 꼭 사람하고 할 필요 없어. 네 애완견하고 할 수도 있어. 이정거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그런 사례가 이미 우선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 검색만 해봐도 나와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이 성평등입니다.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 정책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그런 후폭풍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다. 그래서 다시 이런 성평등 정책을 취소하고 본래대로 양성평등,
남녀 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전통과 법률이 있는 대한민국이 굳이 이 쓰레기 같은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지성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금전에 여기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지나갔길래 그 아이들을 물어보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얘들아,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던 어떻게 생각해? 애들 호기심이 많죠.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끔찍해요. 끔찍해요가 정상이죠. 반응이. 특히 이것이 통과되면은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은 실제적인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대부분인 이 국립국어원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이런 피해 사례가 아직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인가요? 나는 거기 해당이 안 되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성평등이 시행이 되면은 여성들이 여러분들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족적인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그것은 제발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은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하면 돼요.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조금 말을 바꿨다는 핀잔을 듣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다수의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고 잘했다 소리를 들을 겁니다. 잘 몰라서 혹은 뭐 압력이 들어와서 시행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부디 이것을 명심하시고 국립국어원 여러분들은 상식을 지켜주시고 정상적으로 다시 남녀평등 즉 양성평등으로 표준어를 변경을 본래대로 회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12시 반 됐나요? 12시 24분. 빨리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확실히 햇빛인데도 공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아직 장갑 낄 정도는 아니긴 한데 눈 내리기 전에 이 집회를 끝냈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평등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이 표준어입니다. 양성평등, 즉 남녀평등. 남녀평등이 맞는 말이고요. 성평등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뭐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와 아주 후유증이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사악한 정책입니다. 이 국립국어원이 이러한 사악한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립국어원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국립국어원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죠.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책을 잘 취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이 성평등이라는 정책을 표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국가의 기반을 흔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평등 정책을 취소하고 본래대로 양성평등, 남녀평등으로 환원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수도 있는데 여기 주변에 학교가 많잖아요.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새로운 표준어가 제정이 되면요, 이것을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장 손쉬운 것이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에서 이걸 표준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즉, 성평등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죠. 얘들아, 성평등이 되면은요, 성별을 네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생물학적인 성별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느끼고 네가 생각하는 성별이 진짜 너의 성별이야. 그래서 네가 생물학적으로는 비록 남자이지만 여자 하고 싶으면은 여자라고 선언하면 돼. 나머지 다 도와줄게. 네가 여자잖아. 너 남자 하고 싶지? 그럼 남자라고 선언만 하면 돼.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부추기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자신의 성별을 바꾸려고 할 의지가 있을 때, 의사가 있을 때 그것을 상의해야 되는데, 부모와 미국에서는 그것 상의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별 전환을 방해하거나 간섭을 하게 되면요, 주 교육당국에서 부모의 권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킵니다. 자녀들을 시설 같은 데 보호소에 보내서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옳아. 너의 선택을 존중해. 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너의 부모가 무식한 거야. 너의 부모가 모르는 거야. 부모가 너의 권리를 빼앗는 거야. 너의 권리를 찾아야 돼. 계속해서 성별 전환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모르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는데 계속 이런 자를 세뇌를 받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하고 합니다. 성평등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 평등입니다. 남자 평등. 그래서 일단은 자녀들이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요, 모든 지원을 해줍니다. 모든 지원을 해줘요. 고맙습니다. 호르몬 주사도 공짜로 해주고요. 물리적인 수술도 무료로 해줍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성전환의 가장 큰 후유증은 뭐냐면요, 성호르몬 주사예요.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절대 안 하거든요. 즉,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게 되면은, 선언하게 되면은, 여자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성인이 맞아도 후유증이 있어요. 성인이 맞아도 불면증과 우울증과 불안장애, 그다음에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생긴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이미 갔다 온 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분이 원래 여자인데 자신이 남자라 여겨서 성별 남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남자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계속 맞는데 목소리는 변하고 수염도 나고 막 생기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근육량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더래요. 예. 뭐 뼈가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약물에 떨어지면 또 주사 맞고, 떨어지면 또 주사 맞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장애가 불면증이 오고요, 불안장애가 오고, 대기피증이 오고, 이런 부작용, 그리고 자신의 자꾸 살 소망이 없어지고,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닌데 라고 후회하고 다시 결단해가 다시 본래 속으로 돌아왔어요, 이분은.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한번 성별을 바꿨잖아요,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바꿀 때는 다 도와줘요, 그런 돈 들어가는 것을. 근데 돌아올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돌아올 때에도 그런 전환 치료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자기들은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 치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이 성별 전환 때문에 자녀를 빼앗기고, 끝내 자녀가 세상을 등진 그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러한 정책을 하는 그 당국에 너무너무 분노하는 부모들을 바랍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는 내 딸을 잃어버렸다고.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너무너무나 분노한다고. 어떻게 자녀의 성별을 바꾸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부모와 상의도 없이 그런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미 이런 것을 시행했던 나라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지 결국 이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평등, 양성평등 같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평등이 되면은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양성평등은 지금의 현행대로 굳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는 사람의 성별은 남자, 여자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성평등은 아니래요. 사람의 성별은 두 가지가 아니래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성별을 인정해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사람의 성별이 최소 20개에서 많으면 50개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 문서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어디 계약서 쓸 때 나오잖아요. 성별. 근데 성별 기준을 선택하는 칸이 20개 내지 50개 된다고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평등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별을 바꿀 수 있다. 말을 그렇을 때 보이지만 호기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단순 호기심 때문에 성별을 바꾸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후회하고 다시 본래 성별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을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꼬드겨가지고 청소년들을 선동해가지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억지로 성별을 바꾸게 하는 이 사악한 정책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경제적인 이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어요. 굳이 이런 정책을 이미 다 부작용과 나쁜 것이 증명된 이 정책을 굳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 남녀평등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평등은 언뜻 들어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한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굳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양성평등 그걸 버리고 출처도 불분명하고 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항의합니다. 이해합니다. 아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국어원은 결코 이 성평등 정책을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유튜브 촬영을 이걸로 하고 마이크를 가끔 이제 띄엄띄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야, 이걸로 일단 촬영을 마치고요.